바다로 갈라집니다. 근데 새벽 3시 반이면 바닷물이 나갑니다. 1km가 되는 갯벌이 나옵니다. 그 뒷섬까지 새벽 3시만 건널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건너면 뒷섬에서 또 다른 섬까지 나룻배가 있는데 깊은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나룻사공한테 줄 뱃삭스로 보리 한 마리를 딱이고 보리 한 마리 위에 김피단지 얹고, 그 당시 곡식은 귀한 물건이라 나룻사공한테 새벽 3시, 4시에 보리 한 마리 딱 얹혀놓고 나 빨리 건네달라고 하면 나룻사공이 우리 어머니는 하느님처럼 모시더래요. 그리고 건네줍니다. 건네고 나면 본격적인 험한 길이 나옵니다. 99고개라는 칼날 같은 산 고개를 99개를 넘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아침 9시 반이 됩니다. 아침 9시면 목포로 가는 여객선을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걸 탔습니다. 그리고 목포, 내가 하수구는 집을 모르니까 내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만 아니까 듣고 왔으니까 시내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중학교를 물어서 찾아온 겁니다. 학교 교문 밖에 우뚝 어머니가 김치단지를 입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문 길 건너편에 천여 명의 학생들이 오후 수업 끝나고 다 나갑니다. 2시, 3시, 3시 무렵에. 내가 그 학생들 속에서 끼어서 나가다 보니까 길 건너편에 우리 어머니가 김치단지를 입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피한 사건이 나한테 일어난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뺏기고 한이 맺혀서 30대 후반부터 머리가 백발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백발을 커버하기 위해서 꼭 수건을 썼습니다. 섬 여자들은 이럴 때 다 맨발로 이럽니다. 그 당시에. 외출을 할 때만 꺼낼 수 있는 신발이 검정 고무신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수건을 썼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 당시에 50년대 비누가 없습니다. 비누가 없으면 화장품이라는 걸 애당초 생각을 못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바르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을 바닷바람을 쐬다 보면 아프리카 여자하고 하나 구분이 안 갑니다. 새까만 얼굴 가지고 수건 썼지, 검정 고무신 신었지, 김치단지 머리였지. 난 도저히 우리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돌아서 학생들, 구름대처럼 나오는 학생들, 우리 어머니는 나를 못 봤으니까 돌아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이뻐.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왜 저래? 다른 어머니는 젊어.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늦게 보여? 다른 어머니는 검정 고무신도 안 신었어. 수건도 안 썼어. 우리 어머니는 왜 저래? 혼자 푸념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야 제가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2시간 이상을 기다리려면 무거운 김치단지를 내려놓고 기다렸어야지. 아들을 만난다는 흥분 때문에 2시간 이상을 그걸 잊어버리고 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나타나니까 내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예간장을 놓았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우리 어머니 김치단지 이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난 뛰는 것도 창피해. 누가 볼까봐. 그때부터 나는 소리를 칩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가고 악을 씁니다. 내가 악을 쓰면 우리 어머니 대답은 싱긋 웃으면서 너 보고 잡았어요. 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리 보고 잡아도 그렇지 왜 학교 앞으로 찾아오냐 말이야 창피하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너 보고 잡아서. 난 절대 함께 안 갑니다. 창피하니까. 한 7m, 8m 앞에서 갑니다. 어머니는 뒤를 따라옵니다. 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다시 돌아서서 발을 구르면서 악을 씁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 대답은 꼭 죄인처럼 너 보고 잡아서. 우리 어머니 취미가 학교 앞으로 나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8번 이상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친구들한테 어머니를 소개해 줘 본 적이 없어요. 창피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내 새끼도 다른 새끼들처럼 모자 쓰고 교복 입고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 보고 싶은데 나만 가면 그 새끼가 방방 뛰니까 못 가겠다고. 그 얘기를 내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어머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많이 느꼈느냐, 수치감을 많이 느꼈느냐, 그 얘기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어추 박사가 거기다만 빨간 줄을 친 거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습니다. 다 읽었다고 내밀었습니다. 어추 박사가 내 책을 받지 않고 나한테 그거야. 네가 사람들을 신들리게 만드는 그 비법은, 그 힘은 네 어머니의 사랑이 너한테 물려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었어. 여러분, 나는 창피하게 느꼈던 어머니였는데 어치 박사가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야 할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요. 난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압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걸 물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나는 우리 어머니 3년 동안 그 약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얘기 또 오고 섬 돌아다니면서 또 오고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그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어추 박사가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그때 내가 그 책을 품에 안고 그 어추 박사 앞에서 악을 쓰면서 웁니다. 어메 이 얘기 안 듣고 어디 간 거야? 어메 이 얘기 한 번만 듣지. 내가 그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방방 뛰니까 어추 박사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때야 제가 뛰어나왔습니다. 기숙사로 들어와서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메 내가 어메를 몰라봐서 미안해. 어메 용서해. 난 지금도 11월 하순 이렇게 마지막에 오면 어메 생각 때문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요즘도 눈을 감으면 그냥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학교 앞으로 김치단 이고 찾아오셨을 때 나는 당당하게 어머니 옆에 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 나올 때 너희들 이리 와. 우리 어머야 인사하고 가. 이렇게 꼭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반복해서 살 수만 있다면 너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데 어떤 빚을 얻더라도 난 우리 어머니한테 꼭 그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살아 있으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1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쁜 말은 아닙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자녀들 앞에서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는 복이 있단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단다. 무슨 복이 드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면 복이 있다는데 뭐가 복이 드나? 2절에 나옵니다. 그의 자식들이, 후손이, 그의 자식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강성이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정확히 나옵니다. 기뻐르 가발, 히브리 말로. 기뻐르 가발, 강성이라는 말은 12가지, 1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성경 있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가 뭐냐? 임금이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럼 제일 첫째가 두 번째는 영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세 번째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민족의 지도자의 특성을 갖는다. 네 번, 다섯 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을 갖게 된다. 이걸 미국의 유명한 데이빗 호킨스, Power and Force, 우리말로는 의식의 혁명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정신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살아있는 그런 것은 어떤 자녀들이냐?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가장 건강한 정신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자녀들한테는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더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임상 연구입니다. 최소한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을 갖는다. 최소한. 좀 더 능력이 있으면 75만, 더 많으면 750만, 7,500만, 7억 5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간디요. 인도의 간디. 간디는 체구가 작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입니다.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내성적인, 대인관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간디가 장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종교는 다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안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겁니다. 이상합니다. 그 내성적인,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간디가 자라서 변호사가 되는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쌉니다. 간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금떼처럼 몰려듭니다. 나중에는 점점 소문이 납니다. 영향력이 넓어져 갑니다. 그때 인도는 300년 가깝게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모든 물건을 인도에다 다 팔아넘기고 인도에서 엄청난 걸 착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딱 나타나서 인도 7억 이상 인구를 딱 사로잡는데 간디 말 한마디면
인도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간디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비싼 거 사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옷 만들어서 입고 삽시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영국 물건 안 삽니다. 비싼 거. 그리고 자기들이 몰래 돌려서 옷감을 짜서 삽니다. 영국 물건이 팔리질 않습니다.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어 100만, 200만 공무원 다 파송하고 있는데 이게 영국이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영국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 간디가 있는 한 우리는 인도를 식민지로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 인도를 독립시키자. 영국이 독립운동 벌리는 게 아닙니다. 영국이 스스로 인도를 독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자녀를 만드느냐?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성경 있는 모습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뭘 얘기냐?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부모는 자식을 키운다가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만드는 토기장입니다. 부모가 항아리를 만들어 놓으면 항아리대로 그대로 씁니다. 부모가 쫑재기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평생을 쫑재기로 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어떤 자식을 만들었느냐? 쫑재기냐? 사발이냐? 항아리냐?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 오늘 화두는 그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다. 우리 해방 이후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요.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국가교과서인데 아브라함 링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링컨 얘기가 나오는데 링컨이 켄터키에서 태어납니다. 링컨 어머니는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자식은 굉장히 천한 취급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켄터키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7살 때인가 인디아나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링컨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서 살았느냐? 산속 깊은 데서 마을과 떨어진 70리 떨어진 산속 깊은 데서 말하자면 화전민처럼 삽니다. 화전민. 그 화전민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한 10가구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링컨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짐승 가죽을 만들어서 갖다 내다 팔고 술 마시다가 1년에도 한 번씩 들어오고 6개월에도 한 번씩 들어오고 그런 아버지입니다. 애당초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아무도 글을 모릅니다. 링컨이 인디아나 8살이었을 때 도시에서 한 청년이 결핵을 앓다가 회복돼 가지고 대학 다니다 휴학을 하고 왔는데 그 산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서 화전민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종의 요즘 야학과 똑같은 겁니다. 글을 가르치는데 그때 9개월 그 청년이 가르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받은 교육은 딱 그 야학 9개월 뿐입니다. 학교라고는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링컨 아들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가 봅니다. 그건 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링컨 어머니가 욕심이 생깁니다. 기왕 내 아들이 읽을 바에는 성경을 읽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당시 1830년대 40년대요.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60리 70리 산길을 타서 내려갑니다. 가서 부잣집에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빌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일주일만 빌려주면 제가 열흘 동안 이 집을 위해서 그냥 일해드리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성경을 빌립니다. 성경을 그 다음날 가지고 아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링컨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일합니다. 링컨도 욕심이 있었던지 그 성경을 빨리 많이 읽으려고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그 집은 통나무집이었습니다. 밤에 소나기가 내리고 소나기가 지붕을 타고 내려와서 그 성경을 일부를 젖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그 젖은 성경을 부잣집에 갖다 주면서 한 달을 그냥 일합니다. 무료로.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그렇게 빌려줬던 성경을 읽고 그는 학교로는 다녀보지도 못한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미국은 지금도 분단 국가로 그냥 남미 북미로 나눠진 미국은 두 나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을 겁니다. 남쪽은 흑인 노예를 주장했고 북쪽은 노예를 반대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전쟁을 종결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을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흑인이고 백인이고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 하면 전부 다 가슴속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아마 미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정신은 아브라함 링컨 정신입니다. 천억에 자란 그 어머니가,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대통령으로 키웁니다. 그런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부모가 아들을 키웁니다. 장남을 키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구타합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두 번째로 아들, 장남을 구타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아들은 15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습니다. 자기만 맞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어머니가 구타를 당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1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뜹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를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 거니.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매 맞을 때 그 한이,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 3년 마칩니다. 그리고 군대 갑니다. 군대 마치고 들어와서 정치 집단에 가입합니다. 그게 나치당입니다. 하필이면 그 애가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그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사람 죽였나요? 히틀러가 죽인 게 아닙니다. 히틀러 아버지가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탈린 아버지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히틀러 아버지하고. 부모는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을 만들었나요? 저는 요즘 금년이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 게 작년입니까? 작년이죠. 왜 물러났을까요? 물러난 이유가 뭔가요? 박근혜가 실수했나요? 물론 실수했죠. 그런데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될까요? 난 박근혜 잘못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박근혜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1960년, 70년대 그때 무서운 시대입니다. 60년대, 70년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때 유행어가 있습니다. 육박전.
여러분 육박전은 전쟁에서 저하고 맞붙으면 이제는 총을 못 쏩니다. 창을 찌르고 막 엎어지고 그걸 몸으로 부딪히는 걸 육박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60년대 70년대 유행어는 그런 육박전이 아니라 청와대 유경수 박정희가 둘이 싸운다고 해서 그걸 육박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판단을 못합니다. 절대 판단 제대로 못합니다. 분간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 속에서 계속 삽니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어디론가 중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만이는 마약 중독자 되고 두 번째 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중독은 종교 중독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만이면 만, 10만이면 10만 다 가슴에 어머니 아버지 싸움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결국 불안을 참지 못해서 그걸 빠져든 것은 이단이요. 그러니까 이단은 딱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가슴에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 불안 때문에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빠져든 것이 종교 중독,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최태민한테 그 사기꾼한테 걸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난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그런 면에서는 불쌍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싸움 때문에 희생된 딸이라고 볼 수 있죠. 부모는 자식을 만듭니다. 자, 하버드 제자교회 부모들 됐으면 좀 욕심을 가질 만하겠죠. 특별히 목동 이 분야는 부모들이 보통 부모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이렇게 번창을 하죠. 자식을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만들고 싶은 부모들의 그 강한 욕구, 얼마나 강하면 학원이 저렇게 번창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잘 돼서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난 지금도 굉장히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딸이, 내 큰딸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놈이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으면 절대로 저렇게 시시한 대통령을 안 할 것인데 내 딸이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을 했으면 남북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는 않을 건데 미국 문제, 중국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는 않을 거야. 난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안양에서 공장 다닐 때 아주 가난할 때입니다. 냉천동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애 앞에서 그 어린 아이 2살 반 된 아이 앞에서 큰딸인데 우리 부부가 대판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나는 사실은 결혼해가지고 싸우지 않으려고 내 속으로 굉장히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난 어머니 아버지 갈등 때문에 한이 맺힌 놈이요.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는 아버지 어머니 갈등 때문에 너무 심해서 둘이 종종 나누는 얘기가 우리는 장계 가면 싸우지 말자. 그게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도 나도 장계 가면 절대로 안 싸운다는 게 딱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계를 가놓고 보니까 나만 안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싸우자고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싸우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싸움을 걸어올 때 그 낯바닥을 안 쳐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돼.
우리 집사람 3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 집사람의 싸움만 그러면 나는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안 싸우려고.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사랑 싸움을 하고 싶은 건데 난 사랑 싸움인지 뭔지 모르니까 싸움은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을 영케 피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딸이 태어나서 2살 반이 된 겁니다. 우리 딸이 2살 반이 됐는데 그놈이 안양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는 겁니다. 2살 반짜리가 어른들이 성인들이 하는 말을 다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양 nen통동 주민들이 우리 2살 된 딸을 별명을 붙였는데 정 변호사요. 정 변호사.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2살 반 때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가려고 옷을 입었는데 소낙비가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산이 없고. 그렇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싸움을 걸으니까 나는 낮바닥을 안 쳐다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 어깨를 탁 치면서 왜 대답 않고 돌아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 어깨를 탁 치는데 내가 무게중심을 잃었는데 방바닥에 개구리 뻗듯 뻗었습니다. 내가 개구리 뻗듯 뻗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벌떡 일어나서 안 싸워야 되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어깨를 탁 치면서 어디다 하늘 같은 남편을 쳐오고 탁 쳤는데 그걸 어떻게 쳤기에 우리 집사람이 방구석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때는 이때라고 달라드는데 나라고 밀릴 수 있습니까? 둘이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치고 닥치고 난리가 납니다. 소리소리 치면서 악을 씁니다. 할 말 모든 말 다 꺼내면서. 그때 누가 내 허벅지를 자꾸 부비는 거예요. 그 악을 쓰다 내려다 보니까 2살 된 우리 딸이 미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나를 허벅지를 자꾸 부비면 허우적거리면 아싸 아빠 싸우지 마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로 부릅니다. 아싸. 내가 놀래가지고 쳐다보시니 그 다음에 어머니를 치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싸 이놈은 미친 듯이 아싸 엄싸.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난디 내가 저렇게 컸는데 내가 내 새끼한테 또 이러네. 나도 모르게 틀어잡고 앉아서 슬기야 아빠 안 싸울게. 그렇게 울었습니다. 슬기 아빠 용서해. 슬기 아빠 안 싸울 거야. 아빠 용서해. 그때야 그놈이 안심을 했는지 말이 나옵니다.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내 가슴을 치면 아빠 나빠. 그 다음 3년 반 함께 살다가 제가 미국으로 떠납니다. 안양의 식구들 놔두고. 근데 3년 반 동안 나는 안 싸우는데 이놈이 내가 조금만 우울해 있으면 딱 긴장을 합니다. 이놈이. 그리고 손에 연필 아니면 숟갈 젓갈 딱 들고 내 앞에서 코에다 대고 또 싸울 거야. 안 싸우는데 내가 조금만 시무르게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우리 딸이 50입니다. 지금도 제가 화가 납니다. 어떨 때는. 그러면 소리를 꽥 지릅니다. 꽥 지르면 우리 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딱 내 앞에 와서 아빠 왜 그래? 2살 반 때 이렇게 47년 반 전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부부가 싸워가지고 그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상처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난 딸은 우리 부부 싸움을, 엄마 아빠 싸움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꽥 지르면 두 번째 딸은 겁이 없습니다. 싱글 웃으면서 내 앞에 걸어와서 정선생 왜 이렇게 귀엽게 놀아? 그러면 내가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새끼는 그걸 못하는 거야. 내가 저 큰 새끼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 큰딸을 가지고 성공했네, 소원을 풀었네, 성공했네, 유명하네, 좋네,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내가 그 앞에서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저 새끼는 청와대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사람을 끄는 힘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면 깐디처럼 7억이고 출천이고 인구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신비한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되려고 욕심 안 부려?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여러분 그런 욕심 부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주 손녀 아들 딸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욕심 좀 부립시다. 제자교회 교인들은 욕심 부릴 만합니다. 학원만 보내려고 난리를 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크게 키웁시다. 여러분 학원 다녀가지고 인류대학 들어가고 변호사 시험 1등으로 합격하고 그리고 수석 졸업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판사 되고 그 아이가 뭘 했나요? 그 판사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그 판사가 담당이 성폭행 문제를 다루는 판사라요. 그런데 그 판사가 전철에서 몰래카메라 가지고 여학생들 밑에다 사탕에다 대고 사진 찍다가 잡혔잖아요. 2번이나. 그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지적이 되대요. 왜 그러면 감옥을 안 사냐?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래요. 머리가 그렇게 좋아. 인류대학 들어가고 수석 합격했고. 그런데 왜 그러나요? 판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여학생들 밑에다 카메라 대고 사진 찍고.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그렇게 만들어 놓은 소용이 있나요? 인류대학 들어가면 뭘 하나요? 우리 새롭게 우리 자식을 만듭시다. 여러분이 아마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오래전부터 어느 민족 학생이 몇 명이 졸업을 하느냐, 입학해서 졸업을 하느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신비합니다. 한 민족이 하버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가고 싶은 대학이면 미국이 52개 주인데 9개 주가 아직도 하버드 학생을 한 명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9개 주가 하버드 대학 학생을 한 명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대학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하버드의 3분의 1을 계속 점령하고 있어. 그게 독일인가요? 영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이 시민권 가졌지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아이들, 7,000명 아이들을 유대인들을 조사해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란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삶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그것합니다. 그들이 과외하나요? 과외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버드에서 1억 2천 내는, 1년에 1억 2천 등록금 내는 돈 내고 다니나요? 아닙니다. 하버드는 등록금이 제일 많은 대학입니다.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좋은 대학생한테는, 좋은 학생한테는 다 풀스칼라십 줍니다. 유대민족 학생들이 거의
유대 민족의 IQ가 한국의 IQ하고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는 이미 정평났습니다. 한국 IQ가 훨씬 높습니다. 절대 유대인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00명이 채 안 되나요? 유대 민족은 1300만이 다 똘똘 세계 유대인들을 다 모아도 13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나요? 딱 이겁니다. 우리는 싸우는 과정이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에 있는 모습을 많이 못 보고 잘하는 그것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다면 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작정만 한다면, 기도만 한다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 절반을 차지할 겁니다. 돈 안 내고 다닙니다. 돈 내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 장학금 받으면 되니까. 그런 욕심 좀 부리면 안 돼요.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28점 몇 프로라고 나옵니다만 1300만도 안 되는 70억 인구를 제껴놓고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을 내요. 이유가 뭔가요? 가정이 다릅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습니다. 창의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집중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에 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전혀 다른 자식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데 돈이 얼마 드나요?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돈 드나요?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돈 드나요? 돈 안 듭니다. 2년 전에 우리 부부가 2년 전에 계령대요, 충청도. 거기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거기 모여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요. 해군 본부교회, 육군 본부교회, 공군 본부교회. 그런데 군인 본부교회는 3군 본부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첫날은 육군 참모총장 부부의 대접을 받았고 다음 날은 해군 참모총장, 세 번째는 공군 참모총장 부부들 접대를 받았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김용환 대장 부부들 접대를 받으면서 그분 고향이 어디냐? 전라북도 보안입니다. 그렇게 인물도 특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한 산골에 자라가지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없으니까 직업학교를 구해서 간 것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장 구하려고 어디를 갔냐? 이리 농업고등학교, 지금은 뭐 달라졌대요, 이름이. 익산 농업고등학교를 간 겁니다. 그러면 빨리 취직이 되니까. 익산 농업고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태도를 보고는 너는 돈 안 내는 육군사관학교를 가거라. 그 육군사관학교를 간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장교가 됐는데 신비하게 서병들이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겁니다. 나중에 장교가 점점 계급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동료 장교들이 자기의 주의를 에워쌉니다. 나중에 별로 올라가는데 별로 올라가면 경쟁입니다. 보통 경쟁이 아닙니다. 중장, 대장이 되는데 김요한을 지지하는 게 전부 다 영남 장교들이에요. 영남 장교들이 호남인 그 김요한 대장을 전부 다 도와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국회까지, 국방부까지. 그게 대장이 되는 겁니다. 대장이 육군은 4명인가 5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육군 참모 총장이 될 수 있어요. 김요한이 됩니다. 확률이 없습니다. 김요한은 백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대장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육군 참모 총장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아마 비교하면 노벨 수상자가 되는 확률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정치적인 백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주꾼이 아니니까. 근데 그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이유가 뭐요? 이유가 뭐요? 내가 캐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골에 가난한 논밭 맷대기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종을 쳤대요. 어머니는 권사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하게 사는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안 봤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들에 나가면 꼭 둘이 먼저 손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일 시작하기 전에 꼭 둘이 손잡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집에 오면 돋보기 쓰고 성경 보는 일이 다르요. 이 아이는 가난하게 컸지만 그걸 보고 큰 겁니다. 그게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돼요. 그게 경상도까지 다 사로잡습니다. 우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유대인 구트르츠바 유대인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 구트르츠 박사가 16년인가 7년 전에 저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습니다. 미저리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점심시간에 구트르츠 박사가 저한테 묻습니다. 독일은 통일이 됐는데 한국은 왜 통일이 안 되냐? 여러분, 통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위 강대국이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통일된 걸 가장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으로 느끼는 나라가 일본이요. 일본은 이미 27년, 8년, 30년 전에 일본 학자들이 한국이 통일되면 7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게 왜 그러냐? 금년에 우리 국방 예산이 금년 예산이 43조입니다. 통일이 되면 43조 필요 없습니다. 아마 20조 국방비를 떼어놓고 나머지 23조 산업연구비로 돌려. 그럼 순식간입니다. 왜? 여러분, 일본 사람들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모자랐습니다. 그들은 모자랍니다. 사고가 다릅니다. 모자라. 일본 말로 쪼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일본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놈을 떼놈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떼놈, 일본 놈, 미국 놈, 썰은 놈. 그건 우리의 정신력입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 통일 원하나요?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제일 손해는 미국입니다. 왜? 무기 못 팝니다. 타임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 파는데 전투기에 딸려가는 멍키스파나, 전투기에 딸려가는 멍키스파나는 나사 돌리는 게 있죠. 그게 미국에서는 6불이면 삽니다. 6불이면 삽니다. 시장에서. 똑같은 회사 겁니다. 근데 그게 전투기에 딸려갑니다. 그러면 25,000불로 올라갑니다. 6불짜리가 25,000불로 올라갑니다. 3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얼마나 전투기 한 대를 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그걸 못 파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 통일 원치 않습니다. 중국 한국 통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소련도 한국 통일 주위 강대국이 한국 통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그건 아니죠. 주위 강대국은 1000년이 지나가도 절대 한국 통일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잘 되면 자기들이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000년이 지나고 말년이 지나가도 주위 강대국은 절대 한국 통일 원치 않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은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남과 북을 통일시키고 있는 큰 사람을 키워내는 큰 가정이, 큰 부모가 아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뭐라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교회는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큰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요. 한국에는 아직도 큰 가정, 큰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5번째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구트리치 박사 대답이 그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죠. 예산이 많은 교회죠. 큰 교회는 큰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큰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큰 교회입니다. 난 목동 제작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낍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꾸 비교를 하지요. 그게 어디서 오나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성경이 있는 모습 보고 자라면요, 땡전 한 번이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절대로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구를 부러움을 느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멋있게 좀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에 이미 나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메 우리는 죽으라고 싸워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이요. 지금부터입니다. 양자 물리학과 유전자 의학에서는 주장합니다. 미국 국방성에서는 아주 강한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사람이요, 내 살점을 떼어가지고 일본으로 제주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에 이상합니다. 내 안에서 이 파장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집니다. 이 모형이, 원자의 모형이 아주 멋있게 풍선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 모든 활력소가 그 염색체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 있는 살덩어리, 제도의 살덩어리 속에서 똑같은 그런 고온 풍선처럼 이 원자의 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가 같으니까요? 인자가 같아. 인자가. 그런데 미국 국방성 발표죠. 뉴욕에서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날 12시 15분이요. 한 엄마가 점심을 먹다가 미국 엄마가 바들바들 떠는 거야,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자기 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12시 15분에 딸이 어디 있느냐? 보스턴 대학에,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보스턴에서 12시 15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뉴욕의 어머니가 그렇게 놀랍니다. 이게 뭐가 같으니까요? DNA, 유전자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에서, 부모가 여기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신비입니다. 미국과 바로 통합니다. 자녀가. 그전에도 내가 한번 와서 이 얘기를 갔습니다. LA에서 큰 교회, 오렌지 카운티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 거기 담당자가, LA 담당자가 나를 접대하면서 얘기가, 우리는 무서워서 부부싸움을 못합니다. 뭐가 무서워요? 했더니 싸움만 하고 나면 당장 1시간, 2시간 후에 한국 어머니한테 전화 오고, 너희들 무슨 일 있었지?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이 양말에서 어떻게 아냐는 게 왜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이상하다는 말 있죠? 자식들이 이상하면 부모한테 밤들이 꿈자리 이상 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이상이면 자식들한테 밤들이 꿈자리가 이상이 옵니다. 그건 유전자가 같으니까 서로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치유상담연구원과 대학원, 대학교는 어떤 면으로 청소년 자녀를 지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청소년 자녀를 직접 데려다가
치료하는 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야 청소년을 놀이치료로 지도하는 미국의 전문한 박사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거의 청소년을 직접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부모를 데려다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부를 데려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비합니다. 부부가 와서 변하면 우리는 얼굴도 못 보는 그 자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예는 100건도 500건도 넘습니다. 이 사례를 다 얘기하려면 내일 새벽까지도 다 얘기 못합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의 박장로님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싸움을 타고났는지 장로 임기 받고 난 다음에 더 싸웠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가 우리가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서 부부사랑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부부가 둘이 설악산까지 오면서 계속 싸우면서 왔대요. 왜 왔습니까? 왜 여기를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아들 둘, 딸 둘이 다 결혼해서 산대요. 박장님 나이가 75이니까 권사님은 73이고 다 결혼해서 사는데 넷이 다가 우울증 환자래요. 그런데 안양에 살고 있는 38살인가 되는 딸은 7년이 되는데도 부천에 있는 친정을 한 번도 못 오는 거야. 우울증이 너무 심해. 밖에도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박장님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안양에 있는 딸, 아이들 학교 데려가고 데리고 오는 그 담당자 다 월급 줘서, 그리고 음식 만드는 사람 월급 주고,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 월급 주고, 세 사람을 다 붙여서 겨우 살림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자식들이 다 우울증을 앓고 있느냐? 내 극동방송을 들어보니까 원인이 부부싸움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보고 자란 사람은 100% 다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안 되면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뇌 조직 모든 신경 때문에. 그런데 박장로님 부부가 그 프로그램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부부가 70대 부부가 얼마나 붙들고 통곡을 하고 뒹굴고 우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다 함께 막 울음바다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박장로님 부부는 평생을 싸워왔는데 그때부터 싸움 중단합니다. 그리고 부천 집에 돌아가서는 날마다 불이 붙들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일입니다. 자기들이 자식들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7개월, 8개월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둘이 붙들고 기도하고 났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방 안에서 문 밖에 사람을 내다보니까 안양이 자기 딸이야. 7년을 한 번도 안 오고 그 딸이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는데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면서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딸이 희하고 웃으면서 나 우울증 나았어. 여러분, 평생을 약을 먹었습니다.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나은 겁니다. 왜 나았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싸우면서 거칠은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파장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염색체 그 파장이 풍선처럼 만들어지면서 그게 딸한테 전해져 갑니다. 됩니다. 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게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는 좀 뭐라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멀었습니다만
3년을 정신병, 중학교 졸업하고 3년을 정신병으로 있었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게임 중독으로 학교에서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게임에 달라붙으면 다음날 7시 반에야 일어서는 한숨도 안 잡니다. 잠은 학교에서 잡니다. 애당초 공부 안 씁니다. 둘이 다 정신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둘이 다 공무원이요. 꽤 높은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싸워댑니다. 집에 나만 할 물건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어제 사온 텔레비전 오늘 깨버리고 그리고 또 사고. 그렇게 싸우면 애들이 그렇게 되지요. 근데 그 부부가 우리 연구에 들어와서 이걸 알고 회개하고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11개월이 지나가는 어느 날 정신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차도가 보인다고. 아들을 한 달에 한 주일만 집에서 함께 살아보시라고 약을 가지고. 그래서 아들 데리고 함께 삽니다. 그 아들이 함께 살다가 결국 검정고시 학원 다닙니다. 검정고시 학원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방통통신대학 들어갑니다. 방통통신대학 졸업하고 자기가 제빵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결국 전문대학 제빵학과에 가서 또 공부합니다. 지금은 우리 학교의 학생입니다. 금년 12월에 졸업반입니다. 좋은 학생입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그 게임 중독 아들놈, 그놈은 애당초 소망이 안 보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여기가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 애가 변하면 손에 장을 지지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놈이 엄마 아빠가 달라지고 형이 정신병에 와서 함께 있는 몇 달 후에 한 번도 안 나오던 놈이 저녁 식사 후에 큰아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게임하다가 이놈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는 여기가 아빠 나 다른 학교로 전화 보내줘. 어디 그랬더니 강화도 어디 그랬더니 대안학교. 왜 거기 가려고 그래? 거기 가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게임을 못하도록 돼 있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학교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보내줍니다. 그놈이 서울대 법대로 들어갑니다. 금년까지 사법고시 합격은 못했습니다. 아마 로스쿨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궁리 중 됩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제자교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키워갑시다. 나는 제자교회 식구들을 믿습니다. 난 3일 동안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